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네가 분위기 망쳐서 내 승진 다 날아갔잖아. 당장 이사님께 무릎 꿇고 빌어. 남편은 와인으로 범벅된 지은의 얼굴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행동은 지은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지은은 그렇게 혼자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지켜지지 못한 채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며느리한테 와인을 부어? 평생 흙만 파먹고 산다고 생각했던 낡은 작업복 차림의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이 몰랐던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우리들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그랜드 팰리스 20층 연회장.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이 샴페인을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 성우는 승진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어디서나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박성우는 새로 맞춘 네이비색 정장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아내 서지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자기야, 저기 김상무님 계시네. 빨리 가서 인사드리자. 성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번 과장에서 차장으로의 승진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얼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공들여 골라준 아이보리색 원피스의 주름을 정갈하게 펴며 성운을 따라 나섰어요. 결혼 10년 동안 이런 회사 행사에 몇 번이나 따라왔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죠.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사들 앞에서 허리가 부러질 듯 인사하고 지은은 그 옆에서 얌전히 미소만 지어야 했어요. 김상무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운이 김상무 앞에서 거의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인사드려요. 지은은 고개를 단정하게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박성훈 과장 아내 서지은입니다. 김상무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부인이 참 단아하고 예쁘시네요. 성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과찬입니다, 상무님. 상무님께서 봐주시니 영광이죠.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이 부장 저 과장에게 인사를 다니며 성우는 점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은의 바른 하이힐 때문에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비틀거리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최민석 이사였어요. 얼굴이 술로 인해 벌겋게 상기된 채 레드와인 잔을 흔들며 지은 쪽으로 걸어왔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정장 재킷 단추도 하나 풀어져 있었어요. 박 과장? 여기 있었구나. 최민석이 성운의 어깨를 거칠게 툭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도 같이 나왔네? 와, 정말 예쁘게 생겼어. 성운이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인사했어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최민석의 시선이 지은에게 끈적하게 달라붙었어요. 술에 취한 충혈된 눈빛이 지은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다시 얼굴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부인, 내가 말이야. 최민석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지은에게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왔어요. 와인 냄새와 함께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 승진시켜 줄 테니 내 술이나 한 잔 따라보면 어떨까?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잦아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기색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절의 의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최민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은의 손목을 덥석 잡아당겼습니다. 차갑고 끈끈한 소나기였어요. 지은이 기겁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최민석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집사람이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자리를 지켰어요. 도망치면 남편 승진이 완전히 날아간다는 생각에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최민석이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주제넘게. 그리고 들고 있던 붉은 와인을 지은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지은의 얼굴과 목, 그리고 깨끗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새빨갛게 물들였어요. 와인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얼굴 전체가 끈적하게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와인이 뚝뚝 떨어졌죠. 아! 지은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과 동정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남편을 간절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성우는 지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최민석의 정장에 튄 와인 방울들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성훈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어요. 옷이 더러워지셨는데 드라이클리닝 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빌고 있는 모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 휘청거리며 연회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와인으로 범벅된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걸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훈이 뒤따라 나왔지만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승진 다 날아갔어. 왜 그냥 술 한 잔 따라주지 못했냐고. 지은이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다고? 이사님 기분 상하게 해놓고. 성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사과드릴지도 모르겠네. 정말 답답해 죽겠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얼굴과 목에 말라붙은 와인 자국이 마치 피멍처럼 보였거든요.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어 있고 원피스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지은이 욕실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으악, 으악.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없는 절규가 좁은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오늘 당한 치욕까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며 꿈꿨던 커리어도 결혼과 함께 조용히 접어두었는데 지은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몸에 밴 와인 냄새를 씻어내는 것은 쉬웠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흐느끼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훈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얼굴이 부어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오늘 회사 가기 전에 이사님께 찾아가 성훈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정말 이혼할 거야. 지은의 숟가락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뭐가 어떻게야. 네가 이사님 심기를 거슬렸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성훈이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발로 식탁을 세게 찼습니다. 국그릇과 반찬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와르르 깨졌어요. 밥알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김치와 콩나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성훈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나 회사 간다. 저녁까지 이사님께 사과하고 오라고.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어진 밥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죠. 그때 현관문이 끼익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 뭔가 빼먹고 돌아온 줄 알고 지은이 고개를 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시아버지 강만석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소매 아래로 오래됐지만 묵직해 보이는 시계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실 지은은 어젯밤 욕실 바닥에서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은 제대로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이른 새벽에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밥과 깨진 그릇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지은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밤새 운 흔적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의 주름진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70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아들 녀석이 며느리에게 손을 댔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지은아, 무슨 일이냐? 만석이 고무신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은이 황급히 일어나 앞치마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그냥 부부싸움 좀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만석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은의 떨리는 손과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폭력의 흔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석이 성큼성큼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포근히 잡아주었어요. 거친 농부의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누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띠링, 띠링. 지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민석 이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박성훈 아내. 오늘 안에 내 사무실로 와서 싹싹 빌지 않으면 내 남편 당장 해고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다. 각오하고 있어라. 지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뜩이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남편마저 회사에서 쫓겨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거든요. 만석이 지은의 하얀 얼굴을 보더니 재빨리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뭔 소리냐 이게? 만석이 문자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순간 만석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노인의 얼굴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주름진 손이 핸드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앉아라. 만석이 지은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찬물 한 컵을 떠다 건넸어요. 지은이 물컵을 받아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지은 맞은편에 앉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놈이 감히 내 귀한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뺐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라. 지은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창립기념 파티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최민석이 어떻게 자신을 희롱했는지, 술을 따르라며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거절하자 어떻게 와인을 얼굴에 뿌렸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훈이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지은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신 대신 가해자에게 사과한 그 순간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나무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불끈불끈 서고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지은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주기만 했죠. 아버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훈이마저 회사에서 쫓겨나면 준우 학비는 어떻게 하고 만석과 지은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성훈이 넥타이를 풀며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성훈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더니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아직도 이사님께 사과 안 갔어? 뭐하고 있던 거야? 성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어른한테 예의도 모르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만석이 벼락처럼 일어났어요. 70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찰칵! 만석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성훈의 종아리를 세게 내리쳤어요. 아야! 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마누라 하나 못 지키는 한심한 놈이. 무슨 가장이냐? 만석이 지팡이를 든 채 성훈을 내려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놈이 사내 새끼냐? 응? 성훈이 종아리를 비비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 없고 백 없는 서름을 아세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사님한테 밑보이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요. 만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 돈 없고 백 없다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만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위험 있게 변했어요. 농사꾼의 투박한 사투리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장부 챙겨서 당장 이리 와. 일이 생겼다. 성훈과 지은은 아버지의 달라진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통화를 마친 만석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성훈을 째려봤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때 베란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입구 쪽에서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까지 모두 번쩍번쩍 윤이 나는 신차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성훈이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저 사람들이 뭐지?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라도. 지은도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들이 사는 동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소파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다. 최민석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과 지은이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박성훈.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 안 갚을 거면 각오하고 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훈도 당황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이 누구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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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최민석이 보낸 용역 깡패들의 목소리였어요. 빛 독촉장을 든 채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무서워서 성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성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뭔가 잘못 알고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만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남의 집 앞에서 웬 놈들이 이 난리냐? 만석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70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위압적인 기세였어요. 깡패 3명이 만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내고 야구 방망이를 든 그들은 만석을 우습게 봤어요. 이 늙은이가 죽고 싶냐? 어디서 끼어들어? 그중 우두머리가 만석을 거칠게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띠링. 엘리베이터에서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1위 로펌 태성의 변호사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었어요. 모두들 값비싼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깡패들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순식간에 빼앗겼고 깡패들은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으악! 누구야? 깡패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장 무리의 맨 앞에서 걸어온 중년 남성이 만석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회사 인수 서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깡패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 방금 전까지 늙은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회장님이라니요. 지은과 성훈도 현관문 안쪽에서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게 꿈 같았거든요. 만석이 흙 묻은 낡은 점퍼를 벗어던졌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고급 양복 재킷을 건네주었습니다. 비서였어요. 만석이 양복을 걸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는 권위가 서렸습니다. 마치 왕이 왕복을 입은 것 같았어요. 가서 전해라. 만석이 바닥에 엎드린 깡패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주인이 곧 갈 테니 목 닫고 기다리라고. 경호원들이 깡패들을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어요. 깡패들은 겁에 질린 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석을 중심으로 도열했어요. 지은과 성우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움츠려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만석이 멍하니 앉아있는 지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랐지? 미안하다. 그리고는 변호사들에게 손짓하여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거실에는 가족 3명만 남았습니다. 만석이 지은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겠구나. 만석이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던 전설의 강남 큰손이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남 큰손이요?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금융계의 거물이었거든요. 성훈도 입을 벌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 아버지가 그 강남 큰손? 만석이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장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만석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민석 회사가 작년에 자금난으로 내게 빌려간 돈의 차용증이다. 50억이야. 지은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금액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만석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돈을 못 갚으면 회사 주식을 넘기기로 한 약속서다.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어요. 최민석이 돈을 빌릴 때 회사 지분 51%를 담보로 잡혔거든요. 돈을 갚지 못하면 자동으로 경영권이 넘어오는 계약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어요. 최민석은 설마 이 노인이 권리를 행사할 줄은 몰랐겠죠. 만석이 지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회사는 내 것이 된다. 최민석 그놈은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성훈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서류에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가 부자가. 찰싹? 만석이 성훈의 손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고생한 내 며느리 몫이다. 만석이 서류와 함께 묵직한 인감도장을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옥으로 만든 고급 도장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려진 도장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은아. 만석이 며느리의 두 손을 포근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가서 그놈들 콧대를 꺾어놔라. 지은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와인을 뒤집어 쓰고 모욕당했던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니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만석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함께 최민석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인감도장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결혼 전 똑똑하고 당당했던 대학생 서지은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이 지은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며느리야.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뀐다. 지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만석이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청담동 최고급 뷰티 살롱의 VIP 전용 카드였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라. 오늘부터 넌 회사 사장님이야. 만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1시간 후, 지은은 청담동의 유명한 뷰티 살롱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시군요.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실장이 지은을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3시간 후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보브컷에 네이비 정장, 거울 속에는 결혼 전 S대 경영학과 수석이었던 서지은이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되살아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실장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으시네요. 만석이 지은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우리 며느리 인물이 훤하네. 만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회사 사장 노릇을 하지. 점심을 먹고 나서 만석은 지은을 시내의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거대한 금고가 숨어 있었어요. 만석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서류 보관함들이 나타났어요. 만석이 그 중 하나를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만석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최민석이 지난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다. 지은이 서류들을 살펴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술값과 골프 접대비를 결제한 내역부터 시작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은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만석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민석 주변에 내 사람이 몇 명 있거든. 이놈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다 기록해뒀어. 그때 성훈이 차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은아, 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성훈은 아내의 당당한 모습과 아버지의 엄청난 재력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했을 텐데 이제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준비해준 최민석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주명단, 사업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결혼 후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두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밤새워 공부하던 그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작년 매출이 500억인데 순이익이 10억밖에 안 나? 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어. 새벽 3시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던 지은은 마침내 최민석의 비리 패턴을 파악했어요. 가짜 외주업체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개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알겠다. 지은이 빨간 펜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주주총회에서 이걸 다 까발려 버릴 거야. 만석의 변호사들이 긴급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대주주의 권한으로 최민석이 손쓸 틈도 없이 일주일 후로 날짜가 잡혔어요. 최민석은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주총회 전날 밤, 최민석은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정식으로 사장이 된다. 최민석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쳤어요. 그 시골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하. 측근들도 박수를 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은은 아들 준우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내일 꼭 이기고 올게. 지은이 준우의 이마에 살며시 입맞춤했습니다. 우리 가족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약속해. 준우가 잠결에 뒤척이자 지은이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담배 타는 냄새가 났어요. 만석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최민석 그놈 주변에 있는 돈줄들. 내일부터 다 끊어버려. 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올 사람들 중에서 우리 편 될 사람들 명단 확인했나?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만석이 담배를 끄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내일 그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된다. 결전의 날 아침, 지은은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을 깔끔하게 마쳤어요.
머리핀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만석도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어제까지의 촐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재벌 회장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느냐? 만석이 지은에게 물었어요. 네, 아버님.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강한 의지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과 회계사, 그리고 경호원들이 지은과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지은이 만석과 함께 걸어 들어가자 변호사들과 수행원들이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여왕과 신하들이 궁전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석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며느리야. 당당하게 해라.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최민석 회사의 대회의실이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단상 위에는 대형 스크린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곳곳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석이 단상에 올라서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술자리에서의 자신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최민석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를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주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최민석의 측근들이 미리 심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안건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최민석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치는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의장 중앙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잠깐, 지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최민석이 지은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창립기념 파티에서 와인을 뿌렸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어디서 감히 남의 회사에 들어오냐? 최민석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런데 그때 회의장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태성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대표 변호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최대 주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변호사가 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어요.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주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대 주주가 누구지? 저 여자가 최대 주주라고? 지은이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최민석을 밀어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민석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지은이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서지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51%? 그럼 진짜 최대 주주네. 지은이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법원에서 공증받은 주식 소유 확인서입니다. 최민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당신이 우리 회사 주식을. 궁금하시겠지만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냉정하게 말하며 노트북을 켰어요.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최민석이 지은을 희롱하고 와인을 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저런, 와인을 여자 얼굴에 뿌리다니.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어요. 화면 속에서 최민석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대표이사로 세우려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민석이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가짜 영상이라고.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최민석의 횡령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짜 계약서, 빼돌린 회사 자금까지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이 모든 자료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친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지은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민석 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무려 300억 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저런 파렴치한 놈이 사장이라니. 우리 돈을 훔쳐갔다고. 야유와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설명할 기회를. 그때 회의장 중간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만석이 말했던 네 사람 중 하나. 최민석의 최측근이었던 재무이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주 여러분. 재무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시켜서 장부 조작했습니다. 더 이상 양심상 숨길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최민석이 재무이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하지만 재무이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중장부 원본도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지은이 사색이 된 최민석 앞에 다가가 차갑게 말했어요. 최민석 씨, 당신을 즉시 해고합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로 경찰서에 가셔야겠네요. 사실 만석은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 두었습니다. 수사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수갑을 들고 최민석에게 다가왔어요. 최민석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하며 최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최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최민석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동안 주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해. 지은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주주들에게 인사했어요. 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믿고 맡겨주시겠습니까? 찬성? 당연하죠. 만장일치로 지은이 대표이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지은은 단상 아래 앉아있는 시아버지 만석과 눈을 맞추며 감격의 미소를 지었어요. 만석도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만석이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어요. 장하다, 내 며느리. 만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 못된 놈이 제대로 골탕 먹었구나. 지은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석이 지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회의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인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수백 명 앞에 서서 회사를 접수했어요. 지은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민석은 곧바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초라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 그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최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는 택시를 타며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졌지만 세상에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 최민석의 입골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최민석은 인터넷에 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은 지은의 아들 준우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에게까지 들어갔죠. 며칠 후 준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책가방 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도둑놈 아들이래. 준우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만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못된 놈이. 만석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이다니. 지은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어요.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지만 아들이 상처받는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어요. 지은이 전화를 받자 최민석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아들놈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게 어떤 기분이야? 최민석이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최민석? 지은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아들 학교 계속 다니게 하고 싶으면 회사 내놓고 물러나. 최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안 그러면 아이 인생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거야. 지은이 핸드폰을 꽉 쥐며 떨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이제 잃을 게 없거든. 뭐든지 할 수 있어. 최민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최민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사장 권한을 이용해 조금씩 빼돌려둔 회사 자금을 해외 비밀 계좌로 최종 이체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껍데기뿐인 회사를 넘겨주고 나는 튀는 거야. 최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저쪽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지. 다음 날 아침 회사 재무팀장이 급히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죠? 결제 라인은 전부 제가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은이 서류를 받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민석 전 이사가 해고 직전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맺어둔 이면 계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해고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이 자동 이체되도록 교묘한 독소 조항을 숨겨두었던 겁니다. 재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이미 수십억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후라
추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때 만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혀를 찼어요. 이놈이 갈 때까지 갔구나. 껍데기만 남기고 도망갈 작정이군. 성우는 옆에서 사색이 되어 다 끝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은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지난 3년간 최민석이 결제한 모든 해외 송금 내역과 IP 접속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조각난 돈의 흐름을 역추적할 겁니다. 결혼 후 10년간 잠들어 있던 S대 경영학과 수석의 두뇌가 무섭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복잡하게 꼬인 파생 상품과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밤을 새워 자금의 꼬리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마침내 최민석의 진짜 비밀 계좌를 찾아냈어요. 찾았다. 지은이 충혈된 눈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출력해 만석에게 건넸어요. 아버님, 놈이 돈을 빼돌린 종착지입니다. 이 계좌들을 묶어주실 수 있나요? 만석이 명단을 받아들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껄껄, 역시 내 며느리다. 완벽하게 찾아냈구나. 이제 내 차례지. 만석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자 만석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이라는 놈 계좌 움직임 전부 감시해. 한 푼도 못 빠져나가게. 두 번째 전화도 걸었어요. 공항 쪽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동향 파악해도.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법적 절차도 동시에 밟아. 변호사한테 긴급 가처분 신청하라고 해. 만석의 한 통화로 대한민국 사채 시장과 금융권의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외 송금 내역도 법적으로 추적 가능한지 확인해봐. 만석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은의 치밀한 두뇌와 만석의 압도적인 권력이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며느리야. 만석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놈이 아무리 꾀를 써도 내 손바닥 아니다. 그 순간부터 최민석의 모든 돈줄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계좌들이 하나씩 동결되고 도주 경로까지 샅샅이 뒤져지고 있었어요. 최민석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만석의 전화 한 통과 지은이 찾아낸 정확한 좌표 덕분에 최민석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계좌들이 하나씩 동결되고 법원의 긴급 가처분으로 출국도 막혔어요. 뭐라고? 최민석이 은행에서 나오며 핸드폰을 부여잡고 소리쳤어요. 계좌가 왜 동결됐다는 거야? 은행 직원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민석이 또 다른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해외 계좌도 비자 카드도 심지어 현금 자동입 출금기도 그의 카드를 거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부자에서 무일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럴 수가. 최민석이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몇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최민석이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어요. 회사 사장실 금고에 숨겨둔 무기명 채권이 있었거든요. 10억 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비상시를 위해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라도 챙겨서 도망가자. 최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최민석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회사 건물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해고당하기 전
몰래 복제해 두었던 비상용 마스터키로 조용히 사장실 문을 열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 그는 주머니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 패드를 꺼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지문을 떠두길 잘했지. 최민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실리콘 패드를 금고 인식기에 댔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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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있다. 최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채권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품에 안고 금고를 닫았어요. 탁!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최민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은과 만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만석은 최민석이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언제나 숨겨둔 재산이거든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나 최민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고가 많네요, 최민석 씨. 그 가짜 지문 패드 언제 쓸어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최민석이 채권 봉투를 숨기며 당황하자 지은이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 계좌, 우리 아버님 인맥이 닿으니 묶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이더군요. 당신이 머리 굴려 만든 독소조항 위약금? 그거 고스란히 회사로 다시 환수될 겁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은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도망갈 구멍은 없어요, 최민석 씨.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당당했어요. 당신이 퍼뜨린 헛소문 증거까지 싹 다 잡았거든요. 지은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최민석이 가짜 계정으로 악성 댓글을 단 모든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IP 추적도 끝났고 증인도 확보했어요. 지은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최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발악했어요. 이 여자가 감히... 그리고는 지은을 거칠게 밀치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어디 어른 앞에서 행패냐? 만석의 호통 소리에 맞춰 사무실 곳곳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창문 옆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최민석은 순식간에 포위당했습니다. 만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최민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70 노인이지만 그 위압감은 맹수와 같았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내 손자 눈에 눈물 나게 한 죗값이다. 만석이 지팡이를 최민석 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빈털터리 거지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최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동안의 거만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최민석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민석이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한테 줄 자비 따윈 없어요. 지은이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세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형사 둘이 수갑을 들고 최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석 씨, 사무실 침입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하며
최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와인이 얼굴에 쏟아지던 그 밤이, 욕실 바닥에서 혼자 울던 그 새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최민석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내 것이라고. 놓아줘. 놓으라고. 최민석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실려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최민석을 보며 만석이 껄껄 웃었어요.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만석이 시원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은이 만석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아니셨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만석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그때 만석이 미리 연락해뒀는지 성훈이 준우를 데리고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준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준우가 지은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다 괜찮은 거야? 지은이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준우.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실제로 뉴스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준우를 놀리던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싹싹 빌었습니다. 덕분에 준우는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의 밝은 인기쟁이로 돌아올 수 있었죠. 만석이 두 모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니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만석은 며느리와 손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만 벌며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을 지켜낸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았어요. 만석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후 마지막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3개월 후 대형 법정에서 최민석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최민석은 회색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 이사로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삭발되었고 얼굴은 초췌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최민석의 선고 장면이 나왔어요. 회사 자금 횡령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석 전 이사가 오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가 차분하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은이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을 이끌며 회사를 급성장시켰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과 국제공조로 최민석이 빼돌린 자금도 대부분 회수했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했어요. 사장님, 오늘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스케줄표를 건네주었어요. 여성 경영인 특집 기사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당당한 여장부가 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직원들도 지은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 촌스러운 분홍색 고무장갑까지 낀 성훈이 진공 청소기를 밀며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만석의 강력한 지시로 전업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휴. 성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지은이 하던 모든 집안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 황급히 앞치마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성훈이 쪼르르 달려나가 지은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죠? 지은이 성훈을 한번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그리고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준비됐어? 네. 곧 차려드릴게요. 성훈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성훈이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영수증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콩나물값 좀 줄래요? 성훈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2,500원인데 영수증도 가져왔어요. 지은이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비싼 콩나물을 샀어? 아, 그게 유기농이라서. 앞으로는 시장에서 사. 승인. 성훈이 고개를 푹 숙이며 돈을 받았어요. 한때는 자신이 가장이라며 큰 소리치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 텃밭에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만석이 깔끔한 개량 한복을 입고 손자 준우와 함께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추 정말 크죠? 준우가 싱싱한 상추를 들어 보이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준우가 물을 열심히 줘서 이렇게 잘 자랐지. 만석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은 이제 지은에게 모두 맡기고 만석은 진짜 할아버지의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텃밭을 가꾸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주말 오후가 되자 지은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만석이 정자에 평상을 펴고 커다란 수박을 준비해 놓았어요. 어머 아버님, 수박이 이렇게 큰 게 어디서 났어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텃밭에서 기른 거야. 올해 처음 심어본 건데 대박이 났지. 만석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수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정자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었습니다. 준우는 수박씨를 멀리 뱉어보며 깔깔거렸고 지은과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아버님, 지은이 수박을 한 조각 떼어 만석의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님께 보답을 해야 할지. 만석이 수박을 맛있게 씹으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돈만 벌었지 사람 농사는 너 하나 건졌다. 만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 복이야.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제 진짜 부모님이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아버지도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만석이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준우도 지은과 만석 사이에 끼어 앉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성훈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어요. 잔치국수를 끓여서 가져오는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수 끓였어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걸어오며 말했어요. 그런데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더니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쟁반과 국수 그릇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국수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성훈이 바닥에 엎어진 채 허우적거렸어요. 지은과 만석이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하. 껄껄껄. 준우도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웃겨. 성훈이 풀죽은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됐어. 만석이 웃음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국수는 나중에 먹고 우리 수박이나 더 먹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텃밭에 황금빛이 내려앉았어요. 정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시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할 수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성훈이 또다시 국수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밑을 계속 보며 걸었습니다. 지은과 만석이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때 와인을 뒤집어 쓰고 홀로 서 있던 한 여인이 이제는 수백 명 앞에 당당히 선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시골 농부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알고 보니 전설의 강남 큰손이었다는 반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났던 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흐른 진한 사랑이었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지키지 못했던 성훈의 모습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바꾸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